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더라. 누가 그랬는데? 몰라. 빅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식당 같은 데 갔다가 출입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백신 패스와 상관없는 출입 거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장님이 임의로 출입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이를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상황에 백신 패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딱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정리되어서 내려온 원본 문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문서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카드뉴스나 뉴스 기사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번 가공된 자료고 원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공식 문서 찾는 것도 힘들고 공식 문서를 찾았더라도 현 상황에 대해 딱 정리된 것보다 바뀐 내용만 정리된 게 더 많아서 지금 현 시점에 적용해야 하는 내용을 보려면 문서를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검색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은 국민이라면 누가 되었든 간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웬만큼 검색을 열심히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최신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검색을 하면 이전 자료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각 항목별로 또 달라서 이 항목은 언제 나온 자료가 최신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뀐 내용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용이 계속 바뀌는데도 대부분이 사업장에 공문도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거죠. 뉴스 기사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블로그 같은데 정리된 자료라든지 SNS에 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내용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말과 출입이 불가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마트 안에 있는 내과에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마트를 통과해서 내과에 가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이마트에 출입은 했지만 이마트를 이용하지는 않았죠. 백신 패스 때문에 이마트 이용이 불가한 사람은 이마트 안에 있는 내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같은 걸 만들어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도록 잘 만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혼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신 패스 시행하던 시점에 음식점에 백신 안 맞은 사람 2명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와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 식당 내부까지 들어와서 분명히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지만 테이크아웃이니까 괜찮은 건가? 아니면 백신 안 맞은 사람 2명이 함께 오면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2명이 와서 테이크아웃을 하러 기다리다가 쫓겨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터무니없는 상황 같지만 출입 불가라면 사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홍보 자료들을 보면 아무래도 요약을 하다 보니 이런 미묘한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이 저마다 다르고 섞어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벌금이든 과태료든 영업정지든 뭐든 일단 나오면 자영업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금은 경고 조치로 바뀌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었죠. 방역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운영 중단 열흘이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뒤집어 쓰고 망하지 않으려면 애매한 손님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영업자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러겠죠. 정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접눈캐 나오는 홍보자를 뿌리고 자영업자들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정부는 일 처리를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백신 패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어쩌라는 거냐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막 질의응답 같은 것을 찾아봐야 겨우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대충 알면 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 실무자에게도 공식적인 자료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는 원장님 중에 백신 접종 예약이 되어 있던 환자들 예약이 일괄 변경되어 있어서 환자분들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뉴스를 봤더니 정부가 백신이 모자라서 2차 접종 환자분들 예약을 조정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사를 놓는 그 원장님 병원으로 공문이나 연락 하나도 안 갔고 원장님도 뉴스를 보고 하셨던 거죠. 공식적인 일을 하려면 대충 얼버무리고 말하면서 간보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누가 뭐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없이도 누구나 사실을 알게끔 명확히 해서 처음부터 혼선이 없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뉴스 기사나 카드 뉴스 같은 것을 쓸 때 이 원문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이라든지 글을 쓸 때는 레퍼런스가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사리 먹으면 암에 걸린다더라.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분류한 그룹 중에 2B군에 속한다더라. 아 그러면 고사리는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더라. 누가 그랬는데? 몰라. 아님 말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 같은 것을 봐도 논문 해석을 잘못해서 완전 엉뚱한 해석을 해놓는 경우도 많고 외신 기사 번역을 할 때도 잘못 번역을 해서
내용이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췌를 할 때도 실수로 중요한 부분을 빼먹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로 빼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원문을 읽어보고 스스로 해석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뉴스 기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레퍼런스를 쓰고 이런 건 의무화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레퍼런스를 일반인들한테까지 강제하면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애초에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매체가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쓰는 글에는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 매체에서 요약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가공된 자료만 흔하게 보이고 원본 자료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자료는 너저분하게 추가된 자료들을 계속 깔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보이는 곳에 원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이나 정부기관처럼 공식적인 매체가 공개하는 자료나 공식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